안녕하세요. 2019년 6월 15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카카오TV와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죠. 네. 파리 생제르맹은 공식 발표로 네이마르에게 수술이 필요 없으며 이 네이마르가 당한 부상이 4주 정도의 휴식을 취하면 낫는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팀 닥터인 로랑 JUNGWONSEO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유튜브 편한 게 모바일 컴퓨터 동시에 볼 수 있음 키키. 유튜브 편한 게 모바일하고 컴퓨터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렇죠. 유튜브는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유튜브 보신 분들 대다수가 요즘은 유튜브 보죠. 저도 보니까 제가 보면 거의 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유튜브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후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정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받아봤어요. 처음 받아봤지만 종원님, 네, 서종원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아요. 네, 이름 보니까 알겠네. 서종원님.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네. 적나라한 금액. 저거 근데 어떻게 못하더라고, 내가. 한국에서 하면 그냥 원으로 나와요. 네. 여튼 간에, 네. 이 네이마르 이야기 계속해드리면, 파리 생제르맹의 팀 닥터인 로랑 오몽은 브라질 대표팀이 코파 아메리카를 대비해서 지난 카타르 경기에서 부상당한 이 네이마르의 부상을 발표했는데, 네이마르의 오른쪽 발목에 측부인대, 염좌, 그러니까 오른쪽 이 우리 복숭아뼈 위쪽이죠. 네, 그쪽이 이제 뭐 태클이 들어왔나봐요. 네, 염좌를 좀 당했다고 하는데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이고 자연적으로 한 달 쉬면 낫는다. 괜히 뭐 수술해봤자 건덕지도 없고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4주 휴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뭐 네이마르가 발표가 났다시피 코파 아메리카는 출전할 수가 없고 참가를 아예 못하고 윌리안이 대체 발탁이 됐죠. 뭐 네이마르가 나가면서 뭐 비니시우스가 들어온다, 뭐 윌리안이 들어온다, 뭐 다른 이제 뭐 다른 포지션 아예 그냥 이선 자원 말고 다른 포지션에 들어온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윌리안이 들어오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15일 잠깐만 이게 내가 일정표가 있었는데 저번에 별하나 총님 물어보셔가지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있네? 경기가? 잠깐만. 나에게 또 예상이, 잠깐만. 이 중계가 있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중계가 있네. 9시, 내일 아침 9시 일어나야 돼? 아이고, 내일 아침 9시에 또 일어나야 되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일 아침 9시에 또. 우리가 또 만나야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일요일 아침이라 생각했는데 내일 아침이네요. 내일 아침. 뭐 한 경기니까 뭐 내일 아침 한 경기 정도. 근데 9시 반에 주말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9시 반도 아니지. 9시 일어나야 돼요. 9시 반 경기니까. 카카오가 이제 또 중계권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라이브 영상 중계를 합니다. 또 카카오가 따줬으면 또 스포츠 PD로서 열심히 해야죠. 네. 내일 아침에 코파 아메리카가 이제 볼리비아랑 브라질 홈에서 이제 대회 자체가 브라질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아침에 이제 한두 경기, 뭐 많으면 두 경기, 적으면 한 경기.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다행히도. 보니까 일정표가 매일같이는 아니었어요. 15일, 16일, 17일, 18일 매일같이 하는군요. 네. 아이고 6시 반에 하는 경기도 있네. 7시에 하는 경기도 있네. 4시에 하는 경기도 있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4시에 베네수엘라랑 페루? 이런 거 안 봅니다. 왜냐면 7시에 일요일날 새벽이란다. 일요일 아침 7시 아르헨티나랑 콜롬비아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페루 이런 거 거릅니다. 네. 이런 거 봐도 no.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제 상하전에 없던 일이고 4시 경기가 되게 많네? 아이고 일단은 9시에 내일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좀 일요일 아침부터 할 줄 알았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하는 거였구나. 그치? 15일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15일 날 아침에 브라질하고 볼리비아 하고 좀 쉬었다가 저녁 7시에
이제 K리그 중계하고 9시에 끝나면 축구 뉴스 하고 잠깐 게임하면서 시간 보냈다가 1시에 이제 UEC 월드컵 뭐 12시부터 준비해야겠죠. UEC 월드컵은 아무래도 1시간 전부터 아마 그 TV 영상 중계도 1시간 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내일 은근히 또 바빠요. 네. 참 하는 거 없이 바쁜 스타일이에요. 제가 소득 없이 바쁜 스타일.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면 하는 거죠. 까라면 까는 거죠. 네. 즐겁게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네이마르 뉴스는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요. 현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조던홍 유튜브 칭찬해. 아, 유튜브 또 이제 후원이 올라왔어요. 네.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내일 좀 많이, 아니. 여러분들보다 피곤하지 않죠. 저는 뭐 중계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계가 생각보다 2시간 앉아 있어가지고 하는 게, 은근히,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체력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거 어떻게 버티지? 쉽지가 않은데. 유튜브 얼마나 보지? 유튜브 31명? 아니, 이거 트위치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떡상각이네요. 31명 대단합니다.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유튜브 동시 송출 축하. 근데 나는 왜 느리게 나오냐? 내가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참. 제가 많이 발전했네요. 유튜브도 송출하고, 그죠? 네. 유튜브 되세요? 이 다음 소식이 조금 약간, 뭐 안 좋은 소식인데, 이 모라타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뛰면서 페로제도하고 경기하고 있을 때, 이 모라타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었다라고 합니다. 페로제도와 경기 중이었던 모라타의 집에 무장 강도가 공격을 해왔다고 하며, 무장 강도 집단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집에 이제 아내하고 이 쌍둥이 2명이 있었대요. 모라타의 집에 있는 귀중품만을 훔쳐갔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은 이날 그 3명이 집에 있었는데 이 쌍둥이 알렉산드로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이 2명이 있었고 와이프 혼자 아내 혼자 이 집을 지키고 있던 터라 아내가 그 무장 강도로 보면서 얻은 충격. 이 아내분이 앨리스 캄페오라는 분인데 조금 정신적 충격이 있나 봐요. 네. 집에 이제 강도 오면 무섭죠.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집에 강도 든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뭐 기억 다 나고, 경찰 왔던 거 다 기억나고, 네. 아무래도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잉글랜드도 이제 축구 선수들이 워낙에 고가의 물품들이 집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강도들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로브레는 뭐, 강도가 3번이나 들어왔으니까, 집안에. 그리고 일정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베일은 그 돈을 많이 벌잖아요. 베일이. 근데 베일은 그 집안이란다. 집 외쪽에 집 앞에나 뒤에 옆에 다 그 보디가드를 사설 경비를 쓴다고 해요. 위험하지.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뭐. 자, 다음 소식은 야닉 카라스코는 아스날 이적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윙어인 야닉 카라스코는 이번 여름 아스날로 이적함으로써 유럽에 다시금 재복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LE는 그를 지난 1월부터 영입하려고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바로 영입보다는 이 겨울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데니스 수아레즈를 임대 영입했었죠. 근데 그게 쫄딱 망해버리는 바람에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쉬운 판단이었겠으나 이번 여름 이적에는 현재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레니팡은 이제 최강희 감독이 있는 팀인데 이 팀에서 야닉 카라스코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야닉 카라스코가 뭐 아스날로 와서 잘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중국에 있다가 복귀해도 잘했던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밀려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적을. 여튼 뭐 지속적으로 이 아스날과 야닉 카라스코의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공감 능력 정혜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아! 조던 좋아. 공감 능력 정혜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유튜브 계시라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많나봐. 근데 내가 맞나봐 했는데 시청자는 똑같아. 약간랑 서로 하면. 다 이제 거의 거진 다 파스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유입한 10명 내외가 되겠죠? 네. 네, 유튜브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공감 능력 정혜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모티콘 뭐야? 저 이모티콘, 나도 감사 이모티콘으로 하나 보내겠습니다. 여기도 이런 이모티콘을 쓰네. 별하나의 추억님 쿠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몸살 감기 아. 걸려서 먼저 갈게가 보지. 그 변화총님도 아까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몸살 감기이셨구나. 나랑 똑같네. 푹 자요, 푹 자. 일단 내일 볼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축구 뉴스는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시금 뭐 재방송으로 보면 되지만 또 축구 사랑이 경기는 충만한님 또 쿠키 라이브로 가야죠. 30개 감사합니다. 조던 좋아. 유튜브 개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이 충만한님 유튜브 개설 감사합니다. 라이브 개설. 너무 아파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 열나나 보다. 일단 푹 주무시고 잠밖에 없어. 진짜. 난 잠을 잘 못 자니까 잘 났는데 변화추억님 푹 주무세요. 네. 그래도 아프신데 와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푹 주무시고 괜찮아요. 내일 또 축구할 때 배워요. 네, 내일은 배워야죠. 우리가 아주 큰 일이 있는 날이니까 중요한 날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변화추억님 수고하셨습니다.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이 텔레그래프 소식에 따르면 완비사카에 대한 맨유의 4천만 파운드의 비드가 거절을 당했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선수를 영입해 가려거든 4천만 파운드가 아니라 6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0억을 내놔라, 900억을 내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비사카에 대한 맨유의 4천만 파운드 제의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단박에 거절을 당했고, 이번 여름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900억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른쪽 풀백을 보는 완비사카는 맨유의 주요 타겟 중에 한 명이고, 그를 위한 첫 움직임을 맨유가 보였으나 크리스탈 팰리스는 곧바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언론 소식에 따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완비사카를 지키는데 필사적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내걸었던 900억의 제의가 들어온다면 판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완비사카의 몸값이 비싼 이유가 또 2022년까지 저번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또 몸값이 자연적으로 좀 높은 것 같기도 해요. 한편 이 팀에 뛰고 있는 이제 가장 슈퍼스타죠. 윌프리드 자아도 나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떠나서 좀 더 좋은 팀에서 뛰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벌써 인터뷰에서 한 바가 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네가 나가려거든 너를 데려가는 팀이 8천만 파운드, 1200억을 내야만이 너를 데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뭐 아마 자아는 내가 이 팀이 매년 잔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뛰었고, 난 이 팀에서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공격 포인트나 모든 것들이 내가 잘 했으니 좀 좋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팀에서는 어림없는 소리, 너가 우리 팀을 떠나려거든 1200억을 내준 팀이 있어야만이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약간 다른 팀에게도 공표를 하는 거고, 이제 자아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무래도 너무 핵심이고, 이게 스타죠, 스타. 자아는. 자아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는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뭐 잉수저건 뭐건 너무 요즘 선수들이 비싸다라고 예전 같았으면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옛날 축구 봤을 때라면.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매물이 너무 없어. 진짜 매물이 너무 없어. 진짜 그 선수 나가서 그 선수 그냥 3분의 2 정도 할 정도의 선수만 찾아도 대박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그 팀에게도 딱 맞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팀의 헌신적인 스타일, 그리고 이 팀을 사랑하는 충성도도 분명히 그 몸값에 들어가잖아요. 말했잖아요. 그 레비 회장이 자꾸 막 그 케인 건드니까 사람들이 케인 한창 좋았을 때 한창 건드리니까 4천억 달러, 3천억은 몸값이고 1천억은 케인이 토트넘을 사랑하는 마음, 충성도라고. 충성도가 1,0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1,200억도 우리 입장에서야 뭐 일반인 입장에서 많겠지만 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원하는 부분은
또 이해가 또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알아서 살 수 있으면 사겠지. 돈 있으면 사겠지. 이런 거지, 뭐. 충성도. 똘콩님 말한 것처럼 충성도. 비쌉니다. 충성도도, 몸값이에요. 다음은 이제 맨유에 관한 소식인데, 이 스포르팅 리스본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유로,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에도 참가하고 있죠? 뭐, 이제 끝났지만, 포르투갈 우승에서 끝났지만, 그 대표팀에도 뽑혔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 이 맨유 이적이 사실상 던딜, 이제 끝이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제 리스본에서 33경기 20골 13개의 도움을 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맨유 말고도 토트넘과 맨시티가 이 선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맨유가 가장 가깝다라고 하며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전부터 인터뷰에서 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어보고 싶다. 프리미어 리그는 내가 동경하는 리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더더욱 이 선수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고 걔 누구야 그 어린애 갑자기 이름 생각나니 그 엄청 비싼 애 걔도 한 바이아웃이 1200억 정도 됐던 애 같은데 걔 봤는데 나는 그냥 둘 다 별로였어요. 내가 본 경기가 아마 별로였겠죠. 왜냐면 얘 스탯이 공격 포인트가 33개인데 33경기 뛰었고 공격 포인트가 33개인데 근데 뭐 엄청 잘하겠지만 그 말씀하신 주앙 펠릭스 봤어요. 그날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그냥 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우승하면서도 MVP도 베르나르도 실바 탔고 근데 아마 내가 뭐 그날만 컨디션이 좀 안 좋았겠죠. 그 둘 다 이제 공격 포인트가 워낙에 어마무시했고 주앙 펠릭스는 그 어린 나이에도 이제 팀의 주축이었으니까 아마 다른 부분에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텐데 그날은 좀 내가 실망을 했다. 그날은 아무튼 이 선수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뭐 포르투갈 리그를 엄청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척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정말 핫하더라고요. 핫한 건 기사가 계속 나. 근데 이제 결국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 아니면 토트넘인데 토트넘은 지금 그냥 올인한 게 은돈벨렉이 완전 올인한 것 같아요.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일단 좀 접어두고 얘가 가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가면은 일단 은돈벨렉 끝나고 뭐 다시 뭐 제의를 해보든가 하는 걸 테고 일단은 은돈벨렉이 완전 얘는 근데 눈썹 왜 이렇게 길어 여기? 뭐야 이거? 털이에요? 여기까지 나와 원래 보통 사람 눈썹이? 사람 눈썹이 원래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나? 뭐야 이거? 나 이 가운데가 이어진 애는 봤어도 저렇게 옆에 가기는 처음 봤네. 대박이네. 놀래라 씨. 근데 옛날에는 레비가 진짜로 이적시장 전에 완전 그 임박해서 그 다빈손 산체스도 그렇게 영입했거든요. 다른 애들도 비슷하고. 근데 아시겠지만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자체적으로 좁잖아요. 이적시장이 짧잖아요. 여름 이적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선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는 뭐 좀 늦게 영입하고 뭐 밀당을 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어떻게든 좀 선점해서 데려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비도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적 시장 짧은 거를 좀 과감하게 프리미어 리그가 먼저 한 거고 다른 리그가 쫓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프리미어 리그 리그만 거의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지금 또 늘어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브라질의 플라멩고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FA로 풀린 하피냐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하피냐는 이제 선수 시절의 거의 마지막을 이제 브라질 플라멩고에서 끝내려고 준비하나 봐요. 어차피 공짜니까 뭐 플라멩고 입장에서야 뭐 좋죠. 워낙 명문이고 저 팀은. 오래 뛰었는데 진짜 유럽에서 워낙에 일찍 데뷔해서. 그 다음은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레알 마드리드가 FFP, 그러니까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지키려거든 선수를 팔아서 3억 유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단은 팀을 더더욱이 공교히 하고 싶어하고 선수 영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UEFA의 FFP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3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이 넘는 금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레알은 이미 아자르에게 1억 5천만 유로를 썼고 요비치에게 6천만 유로, 뭐 맨디도 뭐 한 5천만인가 4천만인가 그 정도 썼고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2억 유로, 거의 2억 5천만 유로를 쓴 거죠. 네, 엄청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갈라티코로 데려올 포그바나 에릭센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을 데려오려거든 레알도 선수 판매가 필요하다. 그 선수 판매로 이제 4억 유로 정도를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4억 유로를 쓸 거고 3억 유로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벌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 3억 유로면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4천억이 넘는 금액.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골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바스가 나갈 것이다, 바이에호가 나갈 것이다, 뭐 테이오가 나갈 것이다, 마르코스 요렌테, 루카스 실바가 나갈 것이다, 다니 세바요스, 코바치치,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죠? 하메스, 그 다음 마요랄, 그 다음에 마리아노 디아즈, 베일 이렇게 팔아가지고 14,000원 벌어보겠다. 근데 이게 뭐 마음 먹는다고 이제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아자르가 왔고, 이 중에 맨디도 왔고, 그다음 밀리탕도 왔고, 요비치도 왔어요. 이 포그바, 여기 모드리치 자리에 포그바 얘가 올 거냐, 뭐 에릭센이 올 거냐, 그거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뭐 스페인 현지에서 나온 뉴스라. 나바스는 뭐 파리로 간다, 바이에호는 뭐 독일도 간다, 이탈리아도 간다, 테오도 원안티크 뭐 스페인 클럽이다. 하지만 비싸게 팔만한 선수가 뭐 베일리나 하메스나 뭐 이런 애들 빼면은 딱히 뭐 있을까요? 네. 그냥 다 거진 다 자리를 못 잡은 애들 뿐이라. 네. 중국에 팔아야지. 팔려면 뭐 팔려면 중국에 팔아야지 뭐. 여튼간에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벌써 많이 쓰긴 했죠. 아자르가 왔고 실제로 요비치도 왔고 맨디가 왔고 이 5개 영입 중에 3개가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쓴 건 사실이죠. 네. 아무리 레알이 돈을 많이 번다 한들 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는 어떻게 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다음 소식은 첼시의 사리 감독 후임을 놓고 스태프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첼시 보드진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리는 유벤투의 죄송합니다. 아직도 몸이 안 좋아요. 네. 유벤투가 아니라 유벤투스인데 유벤투스에 합류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돌아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며 이 딜은 다음 주에 완료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후임 감독으로 아약스의 텐하그, 그 다음에 이제 전 유벤투스 감독이 되었죠. 이제는 알레그리, 그리고 이제 팀의 레전드이자 더비 카운티를 최종 플레이오프까지 올려놨던 램파드까지 이 3명이 최종 후보예요. 3파전이죠. 3파전. 이 저널리스트인 딘 존스에 따르면 다음 시즌 누구에게 첼시 감독을 맡겨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이제 첼시에 남아있는 잉글랜드에 이제 뭐 사리 감독이 떠나도 남아있을 코칭 스태프들은 램파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보드진 입장에서는 램파드의 경험이 너무 약간 좀 적다. 우리 팀을 맡기에는 알레그리가 낫지 않겠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나그는 이제 뭐 3번째죠, 한마디로. 이 둘 다 안 되면 뭐 테나그를 한번 찔러보겠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램파드를 데려오는 게 이 보드진들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선수를 영입도 못 하는데 램파드가 오는 게 맞겠냐라고 했을 때 이 첼시의 코칭 스태프들은 램파드만큼 첼시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런 위기일 때 램파드를 믿고 좀 오랫동안 좀 첼시를 맡겨두면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감독 사업은 아니고 이제 유벤투스에서 이과인을 데려왔을 때 그 금액을 이제 퉁치는 거예요. 쌀이 보내주면서 그 퉁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을 첼시도 안 쓰는 게 되는 거죠. 램파드 데려올 때 뭐 한 5, 60억 든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일단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맞으니까. 네. 램파드가 이제 감독이 저번 시즌 처음이었어요. 더비 카운티 감독이 처음이었는데
처음 하면서 이 팀을 플레이오프 결승까지, 최종 플레이오프 라인까지 올렸던 게 좀 점수를 잘 받은 것 같고, 하지만 아무리 뭐 얘가 플레이오프에서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알레그리가 훨씬 감독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아약스에서 또 이제 엄청난 공격 축구를 보여줬던 테나그가 뭐 알레그리만큼 성공한 사람 아니지만 이 축구 스타일이 재밌다, 이 팬들을 모을 수 있는 축구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어린 선수들을 잘 기용하는 부분을 또 높게 산다고 해가지고 뭐 램파드, 테나그, 알레그리 이렇게 세 명을 최종 3파전으로 보고 있대요. 근데 뭐 분위기는 램파드로 가더라고요. 왜냐면 뭐 BBC에서도 언급을 해줬고, 워낙에 램파드가 인기가 많죠. 네. 예. 현재 뭐 첼시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네, 현역에서 뛰고 있는 이 코칭 스태프들도 램파드가 오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원하면은 뭐 아무래도 원하는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는 알레그리가 좋긴 한데, 콘테, 사리, 근데 알레그리까지 연속 3번의 이탈리아 감독을 쓰고 싶진 않은가 봐요. 왜냐면 콘테도 나갈 때 좀 약간 그랬고, 사리도 보드진하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나 봐요. 이탈리아 사람들 욱하는 성질에 또 그것도 받으려고 하니까 또 약간 고민이 되나 봐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램파드가 좀 더 원하는 사람도 많고 유리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로드리, 맨시티가 엄청나게 원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뭐 그 한 명 중에 넘버1입니다. 네, 다른 선수도 매물이 분명히 이제 순위에 있겠지만 무조건 일단은 펩은 얘를 원한대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로드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주 로드리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고심할 것이고, 로드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뭐 로드리의 측근들은 무조건 떠난다, 뭐 펩을 워낙에 동경해 왔고 과거 바르셀로나 축구를 뭐 엄청나게 좋아했었다, 로드리는 맨시티로 갈 것이다 라고 했지만, 뭐 사실상 그거는 로드리 말고는 모르는 일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로드리가 다음 시즌에도 팀에 남아줄 것인지, 그러니까 다른 계약에도 남아줄 것인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약간 빨리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뭐 자국 리그나 타 리그나 어디서 데려와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뭐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맨시티가 로드리에게 800만 유로 연봉으로 800만 유로, 그러니까 110억인데 뭐 그 정도를 맞춰줄 생각이 있나 봐요. 일단은 그래서 남으면 같이 가고 안 남으면 빨리 다른 선수 데려오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네, 로드리 관련된 뉴스는 다. 로드리가 일단은 말은 뭐 언론에서는 내가 뭐 맨시티 무조건 간다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뭐 남고 싶다, 그리고 이제 시메네 감독이 좀 남아달라, 너 가고 싶은 거냐, 그 뭐 이렇게 약간 직설적으로 물어봤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다음 시즌에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지. 그거는 잠깐 그때만 이제 남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고, 자고 일어나면 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네. 빨리 뭐 계약을 더 늘려주면은 남는 거고, 만약에 계약을 안 하겠다, 뭐 이거 싫다 뭐 하면은 이제 뭐 맨시티 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지만 로드리 다 떠나면, 아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차피 고딩도 인터밀란은 이제 거의 뭐 던딜이고, 워낙 얘기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필리페 루이즈도 떠나는 게 확정이 됐고 하다 보니까 후안프랑 떠나잖아요. 여기 뭐 노인네 많이 나가요. 많이 아마 영입할 거예요. 그리즈만이 한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즈만이 나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리카 헤르난데스도 벌써 떠났고. 그러면서, 네. 스카이 스포츠 뉴스에 따르면 리그앙의 마르세유에서 뛰고 있는 라이트백 일본 국적의 사카이 히로시를 토트넘이 영입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해요. 리알 토마스 기자는 토트넘에 대한 토트넘 소식에 대한 신뢰도가,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되게 높은 기자인데, 이 기자가 이 소식을 보도하게 되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이게 진짠가? 진짜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스카이 스포츠가 다시금 또 이 기사를 내면서
토트넘은 마르세유의 라이트백 이 사카 히로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래요. 뭐 저는 사실 얘를 국대에서밖에 못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좋아한다고 합니다. 포체티노가 왜 좋아하는지는 뭐 포체티노 스타일인가 보지 뭐. 이번 여름 이 23살 이하의 어린 선수들을 원하고 있는 게 토트넘이기도 한데 뭐 당장 이 오른쪽 풀백에 대한 불안감, 오리에도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자리를 이제 사카이가 메꿔주길 바라고 있는 포체티노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이 정도 얘기 나올 정도면 근데 사카이는 워낙에 리강을 일찍 가가지고 유럽에서 오래 뛰었죠. 예, 짬이 좀 돼요. 근데 이제 오렌지는 뭐야? 궁금하네. 사카이, 일본 대표팀, 순위가, 그러니까 피파 랭킹이 우리랑 많이 차이 나지 않을 텐데, 생각보다. 근데 뽑히긴 매번 뽑히니까, 뭐. 그 독일에 있다가 프랑스 간 거잖아요. 원래는 얘 처음에 독일에 있다가 프리미어 리그 이적설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프랑스 갔지, 본인이. 그렇게 9위나 차이 나요? 꽤 많이 나네. 9위면 거의 뭐 12 차인데, 10단계 위면은 뭐, 차이 많이 나는구나, 생각보다. 별로 안 나는 줄 알았어요. 갈 수 있겠지. 아마 이 정도 기사가 나올 정도면, 그거 다 계산하고 이제, 오퍼 넣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사카이 히로시. 이 사카이 말고 또 함부르크에 뛰고 있는 사카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걔는 이제 혼혈이고, 얘는 이제 그냥, 찐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걔네가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일본도 아직까지도 풀백이 좀 건재해요. 네. 나카토모도 아직까지 뛰고 있고. 자, 다음 소식은 농심이 신라면 광고 모델에 손흥민을 발탁했다고 합니다. 농심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과 신라면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올 시즌 최고 기량을 선보이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손흥민에게 라면 광고는 신라면이 처음이며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손흥민에게 이 라면 광고는 신라면이 처음이래요. 네. 신라면과 손흥민의 공통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손흥민을 원했다라고 하며 농심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세계 100여 개 국가의 한국의 매운맛을 전파하는 신라면의 글로벌 이미지와 매우 잘 맞는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이 손흥민을 모델로 발탁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디 나라나 스포츠 스타는 광고를 많이 찍죠.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대우. 그러니까 스페인 그때 옛날에 우리가 해외 중계 보면서 광고 중간에 보는데 스페인 라리가 중간에 진짜 우리가 많이 알만한 유명한 선수들 뭐 토레스나 뭐 라모스나 뭐 사비 알론소나 그다음 사비나 차비나 그다음에 이제 이니에스타나 진짜 이상한 광고 많이 찍어요. 진짜 막 이상한 거, 막 진짜. 내가 이니에스타 아이스크림 광고 생각나는데, 그게 축구화로 이제 그러니까 축구화로 만드신 게 아니지. 축구화 모양의 아이스크림인데, 이니에스타가 뭐 발을 찼는데 갑자기 발에서 얼음이 나오면서 막 이상한 막 그 만화가 나오고 막, 알죠? 사람이랑 만화랑 같이 나오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이상한 뭐 이상한 거 찍고 막 그 입고 막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니에스타한테. 요정 같은 거, 그런 거. 막 나와가지고 막, 뾰로롱 하면은 갑자기 이 아이스크림 되고 막. 네. 메시 정도 광고도 되게 잘 맞한테. 요정 같은 거, 그런 거. 막 나와가지고 막, 뾰로롱 하면은 갑자기 이 아이스크림 되고 막. 네. 메시 정도 광고도 되게 잘 만들어준 거지. 웃긴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요? 토레스 무슨 세탁기 광고인가? 있는데 되게 이상한 거, 영국에서 찍은 거. 아무튼, 생각보다 이상한 거 많아. 오뚜기 정도면은 옛날 오뚜기 3분 카레, 3분 요리 그거 메뉴가 했잖아요. 그 정도면 되게 선수들이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테니스 선수들은 멋있는 거 많이 해. 되게 다 멋있어. 뭐 시계 광고나 뭐 수트 광고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아무튼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워낙에 요즘에는 뭐 잘 돼 있으니까. 그래. 그 막 호날두나 메시나 아마 그 둘 다 일본 광고 찍었을 거야. 일본 광고 어떤 스타일이 알죠? 어. AC 밀란도 무슨 타이어 광고 한번 찍은 적 있었거든요. 일본 가서. 그 캡틴 츠바사랑 뭐 이상한 거 있는데 그 만화같이 나오는 거. 좀 멋있기도 한데 되게 구리기도 하고 되게 약간 이상해. 그거. 아무튼 별거 다 했어. 특히나 일본 광고는 스타일이 좀 우리가 봐도 그런데 걔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좀 약간 신선하려나? 네. 아무튼 메시 얘기하니까 더 나오네요. 바르셀로나가 코나미와 스폰서십을 4년 더 연장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와 코나미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4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위닝 시리즈가 향후 4년간 바르셀로나 클럽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협상의 결과로 코나미 광고는 캄프누 안팎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질 것이며 코나미 또한 FC 바르셀로나 공식 e스포츠 축구 비디오 게임 파트너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향후 e스포츠 이벤트 조직적으로 협업이 되는 계약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뭐 위닝도 프로게이머를 만들어서 전 세계 이제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말은 전 세계지. 근데 이제 뭐 팀에 얼마나 e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뭐 위닝으로 이제 뭐 바르셀로나 팀의 선수가 나오면 뭐 딴 데 이제 뭐 맨유의 e스포츠 팀 선수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그런 게 이제 생길 건가 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다 거의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팀들이 뭐 농구팀, 그다음에 뭐 하키팀 이런 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e스포츠, 그러니까 자기네 원래 스포츠를 이제 게임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대회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잘 축구에 응용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또 원래 또 위닝 그 E3에서 그 게임쇼에서 뭐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뭐 큰 거를 발표한다 했는데 워낙에 지금 이슈가 피파가 한글화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다 묻혀가지고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피파가 한글화까지 시켜버리면 위닝이 진짜 매니아만 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원래 위닝파였거든요, 옛날에. 전 진짜 위닝파였어요. 왜냐면 그 위닝을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그 위닝의 모션 컨트롤러 중에 그 되게 스무스한 게 좋았어요. 스무스한 게. 피파는 좀 약간 각진 느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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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런 약간 그 커브에서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피파도 그런 게 없고, 워낙에 잘 나온다 하고, 또 많이 하니까. 위닝도 뭐 피파에서 했던 거를 많이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또 그거는 이제 피파가 또 선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피파를 뭐 지금 벌써 뭐 워낙에 인기가 많고 피파는 지금도 위닝도 근데 위닝 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위닝 하시는 분들은 위닝 달라졌다. 저도 제가 언제까지 했더라 위닝을 한 10위까지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위닝 달라졌다 맨날 그래요. 위닝 이제 달라졌어요. 응? 라이센스 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것도 사봤잖아요. 근데 위닝이 재밌긴 재밌는데 이제 뭐냐면 내가 피파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옛날엔 내가 위닝에 그 익숙해졌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피파에 익숙해져가지고 카드 까는 거나 이제 위닝도 카드 까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모든 게 다 좀 피파에 익숙해지면서 위닝을 조금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도 뭐 위닝에 또 재밌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저는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물 좀 가져올게요. 화장실 가면서.
이어서 할게요. 다음 소식은 리버풀의 앤디 로버트슨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리버풀의 레프트백 로버트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의심되는 통증을 겪은 후에 스코틀랜드 유로 2020 예선전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슨이 워낙에 경기를 많이 뛰었는데 이 스코틀랜드 국대에 또 바로 소집돼가지고 못 쉬니까 결국에는 뭐 부상이 올라왔고 또 그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중거리 하나 꽂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네. 이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선수라 네. 어쩔 수 없지. 저런 풀백이 있는데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쳐야죠. 뭐. 클라인 골 안 하려면 푹 쳐야 돼. 그리고 리버풀도 왼쪽 풀백 빨리 알아봐야죠. 모레노 나갔으니까.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에 따르면 AC 밀란은 현재 리버풀에 대한 로브렌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란은 이적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이제 수비수 영입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넘버원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1989년생 수비수 대한 로브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뭐 밀란이 가장 이 로브렌을 또 높게 평가하는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네. 가게 된다면 또 저 자리도 저 자리 영향 많이 들려나? 근데 고메즈가 만약 다치면은 큰일 나고 마팁도 아직 재계약에 사인을 안 해가지고 여튼간에 뭐 밀란이 로브렌 노린다라고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던 얘기라 이 선수는 본인도 이제 밀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메즈한테도 밀렸기 때문에 뭐 떠나야죠. 근데 뭐 실력은 있는 선수예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선수라 다 좋아할 순 없더라고. 아무리 고맙고 아무리 뭐 잘해줬다 해도 다 좋아할 수 없어. 한 시즌 길게 보려면 로브렌은 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근데 또 이탈리아 가면 그 스타일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소식은 이 뉴스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잠깐만요. 우와 유튜브 66명이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은 원래 그 전에 좀 몇 번 영상을 봤는데 라이브는 처음이시죠? 오늘 처음 방송했으니까. 유튜브 망해라 카카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님 망해라 카카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흐름 끊기엔 좀 그래서 그냥 이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것이 잠깐만 이게 사진을 좀 가져와야 돼. 이걸 준비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나왔지? 잠깐 사진 보시면서 이거 잠깐 보고 계세요. 이강인이랑 이제 그 최준이 넣었던 골이랑 똑같이 상황이 나왔다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장면인데 저 장면은 뭐냐면 마라도나 많이 아시죠? 저 받는 선수가 그 바람의 아들 카니자예요. 근데 우리가 넣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면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때렸고 이제 카니자는 한번 잡고 이제 때렸죠. 근데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렇게 잡고 때려도 뭐 똑같지 뭐. 잠깐만. 이게 이강인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넘버원 픽이 마라도나예요. 그리고 아마 넘버 2가 메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왜 알고 있냐면 이강인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영상을 보는 것도 어렸을 때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강인 아버지가 마라도나 광팬이었대요. 그래서 마라도나 영상을 옛날 걸 정말 많이 수집해가지고 이강인에게 보여줬대요. 근데 이강인이 그걸 보고 이제 어렸을 때 왜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처음 이제 딱 보면은 이 팬이 되듯이 이강인도 메시보다는 이제 마라도나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 마라도나에 대한 애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마라도나는 이제 뭐 워낙 나이도 많이 먹었고 메시는 또 현역에다가 뭐 마라도나 좋아한다, 메시 좋아한다, 뭐 박지성 좋아한다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마라도나
좋아해서 저거 나온 건 아니고, 뭐, 이강인이 저 때는 뭐, 진짜로 막, 또 모르지. 데자뷰 같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뭐, 했을 수도, 뭐. 그러니까 영상의 교육도 중요하긴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뉴스가, 인터넷 방송에서 엉덩이를 보여주는 바람에 국가대표팀에서 쫓겨난 선수가 있습니다. 헝가리 국가대표 선수인 벨케블라는 포트나이트 생방송 중에 엉덩이를 갑자기 내렸대요. 이렇게 뭐 화면에. 왜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플레이스테이션 4로 아주 유명한 게임 포트나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리스 벨케블라가 인터넷 방송 생방송 도중에 이유 없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저 뒤에 보이시죠? 엉덩이? 저 뒤에, 예. 이거 하는 사람은 저 하는 사람도 선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봤나봐요. 이 장면을. 갑자기 이제 엉덩이를 보여줌으로써 이게 언론에 탔고, 이게 이제 헝가리 국가대표팀 감독한테도 들어간 거죠. 뭐 방송에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감독이 잘랐어요. 또 가라고. 그래서 이 다음 날에 경기가 있었는데 실제 축구 경기 대회가. 근데 그것도 못 뛰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이제 벨케블라는 모하마드 벤크헤마사로 대체가 될 것이며 이 사건은 필요 없는 불필요한 사건이었지만 감독의 결단력을 볼 수 있는 결단력. 네. 아무튼 저런 애들도 있다. 네. 별 미친놈이 다 있지만 저렇게 미친놈들이 있다. 미치려거든 고기 미쳐야지. 아무튼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팀 공식 SNS가 브라질을 다시 한번 도발했습니다. 독일은 유로 2020 예선전에서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7번째 골을 넣은 직후 공식 SNS에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그게 논란이 됐대요. 이 논란의 게시글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날의 사건 이후 공식전에서 7골을 넣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경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라는 문구였다고 하며 독일이 월드컵에서 개최국 브라질을 상대로 7대1로 대승했던 경기를 언급하면서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도 도발하자. 이게 사실 이 정도 도발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독일이 그때 브라질을 7대1로 이기고 나서 진짜 추잡한 도발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독일이 소세지를 8개를 넣었는데 다 흰색 소세지 이렇게 7개 넣고 마지막 1개를 약간 거무튀튀한 소세지를 넣었어요. 6 플러스 1인가? 7 플러스 1인가? 아무튼 그 되게 이상한 거 있었어. 소세지 그게 실제로 그 시판이 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났었죠. 네. 그래서 아마 브라질도 지금 독일 여전히 싫어하고 이를 많이 갈고 있겠죠. 네. 아마 그것도 구글링 하면 나올걸요? 잠깐만요. 구글링 하면 금방 나올 거야. 워낙에 유명한 거라. 독일, 브라질, 소세지.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지. 이거 여기 있네. 이겁니다. 좀 추잡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맞네. 7 플러스 1. 이거 봐봐. 하나만 검은티치 하죠? 이런 건 좀 추잡하지. 솔직히. 약간 이기고도 욕먹을 만한 적이니까. 좀 그렇죠. 그게 이렇게. 그래도 이겨야 장땡인 건 맞습니다. 네. 이 스포르트 빌트지에 따르면 미넨이 잔의 영입을 노리거나 잔의 영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카라스코와 드락슬러를 생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넨은 르로이 잔의 영입을 강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그를 데려올 수 없다면 중국에서 뛰고 있는 카라스코나 아니면 이제 파리에서 뛰고 있는 드락슬러인데
카라스코는 몸값으로 한 4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드락슬러 몸값으로는 550억 정도 생각하고 있대요. 하지만 이제 제일 데려오고 싶어하는 건 자네인데 자네가 맨시티에서 팔려고 하는 금액이 거의 뭐 1,100억 정도? 싸게 사는 게 네. 그것도 좀 깎아준 게 1,100억일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차선책을 생각하는 거지. 뭐 거의 카라스코를 3명 살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드락슬러를 2명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비싸요, 비싸. 백승호는 다음 시즌 지로나에서 주축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이 지로나 단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로나가 다음 시즌은 세군다 디비전에서 뛰죠. 이제 지로나가 저번 시즌 18위 머무르면서 강등이 되었어요. 팀이 하부 리그로 떨어지는 순간 전력 약화는 뻔하며 팀의 핵심 자원들이 이적할 것이 뻔한데 이런 가운데 지로나의 키키카르스 단장이 말하길 뭐 우리 팀의 스투아니를 포함해서 일부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스투아니, 그 다음에 에릭 몬테스, 안주아나, 파촌 보셀리, 미구엘레즈 이런 선수들만 아마 팀이 남아서 팀의 중심으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이고 대부분의 이제 1군 선수들은 아마 팀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백승호도 그 이제 주축 멤버에 들어가면서 세군다 디비전 2부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것이다. 백승호는 남는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현재 지로나 감독이 없는 상황인데 지로나 감독을 새롭게 데려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U20 월드컵 때, 이거 U20 월드컵 된다. 그 우리 이란과 대표팀과의 경기 끝나고 나서 백승호는 원래 B팀에서 좀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1부 리그에서도 뛰었고 뭐 레알과의 컵 경기에서도 이제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B팀에서 뛰었었고 오히려 2부 리그 주전이 된다면 백승호한테는 팀은 강등이 됐지만 백승호는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네. 그게 나을 수도 있다. B팀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 저 나이에 1군 성인팀에서 물론 2부 리그겠지만 그래도 그 2부 리그에서 뛰는 게 낫다. B팀보다. 그렇게 2부 리그에서 잘 뛰다가 뭐 1부 리그로 스카우트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뭐 우리는 일단은 근데 백승호가 저는 좀 그러니까 본인이 뛰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벤투가 썼던 자리는.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 연습도 했던 거고. 그래서 좀 뭐 물론 이 선수가 능력이 있으니까 뭐 소속팀에서 어떻게 뛸지 모르겠지만 좀 원래 소속팀에서 좀 더 올라가서 더 많이 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사이드 2선 자원에서도 본 적이 뭐 더 많았고 오히려 생각해보면 여튼간에 뭐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죠. 뭐 알라바도 풀백 뛰다가 뭐 팀에 가면은 이제 중앙 미들 뛰고 그다음에 옛날에 미켈도 맨날 수비 정모 하다가 나이지리아 국대 가면은 이제 공격적인 부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잘해야 되는데 잘 할 거라 봅니다. 좋은 선수니까. 아무튼 저도 뭐 백승호 선수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팀이 좀 젊어지면 좋죠. 어느 팀이건.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이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데 유리하고 백승호 선수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이렇게라도 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데뷔를 했지만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리가 강해져야 돼. 우리는 사실 거진 다 이제 고착화된 이제 멤버가 다 있고 이 중앙만 이 선수를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인데 백승호가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죠. 그날 또 넓게 물론 백승호가 경기에서 이제 볼을 끊긴 것도 꽤 있는데 그래도 넓게 또 볼도 뿌려주면서 사이드로 그것도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준 거니까. 장결이 망했어요. 물론 장결이 선수 미안한데 포항 스틸러스에서도 1군 데뷔를 못했는데 어떻게 뭐 국대 여기서 장결이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 그리고 백승호가
탈압박이 좀 되더라고 생각보다. 요즘에는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개긴 프레싱 전방 압박을 먼저 하는데 압박이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선수가 여유로워요.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워서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우리가 대표팀에서 봤던 선수들보다는 좀 여유롭고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라는 스타일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긴장 안 하고. 옛날에 그 구자철 독일 가기 전에 이제 K리그에서 좀 씹어 먹었을 때 그리고 가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딱 자리 잡았을 때 그때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잘하니까 좋더라고요. 여튼 잘하니까. 아무튼 이제 지루나에서 아마 1군 팀에서 이제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사실 저는 그 지루나 강등될 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얘네가 1부 팀에 남아있으면 또 맨시티에서 선수 몇 명 뿌려오고 또 데려와서 저번에도 원래 이승우란다. 이 백승우가 팀에 1군에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브라질 선수 데려가지고 논의 안 돼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부 리그가 좀 떨어질지언정 꾸준하게 좀 그래도 더 수준 높은 선수들하고 뛸 수 있는 게 이 백승호 선수에게 나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게 낫다고 봅니다. 차라리. 네. 뭐 팀한테는 안타깝지만. 이 벤투 감독 소식인데 벤투 감독이 모든 평가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9월부터 있을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벤투 감독에게 한국 축구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벤투 감독이 말하길 약점들은 우리가 숨겨야 할 부분이며 약점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강점을 다른 팀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야만 하며 모든 팀에게는 약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굳이 이거를 뭐 공개할 필요가 없다.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며 보완해야 할 점은 내부적으로 잘 분석해 대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투가 이날 말한 점을 약간 종합해 보면 9월 월드컵 예선 전까지 지금까지 치른 16경기를 모두 분석해서 선수들에게 잘 맞는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재분배할 것이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경기 때마다 올바른 전술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이란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잘 펼치면서 우리가 9월 월드컵 예선을 잘 치를 수 있게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유튜브에서 인사하신 분들 제가 못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채팅창을 한 번에 같이 보는 걸 써야 되는데 잠깐만요. 카카오만 볼 수 있게 해놔가지고 기다려봐요.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오늘 많이 보시네. 아마 카카오에서 보시던 분들이 나간 것일 수도 있고 유튜브 지금 몇 명 보냐면 69명. 아까보다 3명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생각하면 마음이 애립니다. 그쵸? 좀 그치. 뭐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저는 감독들 비판하는 거 살짝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온 감독들을 보면은 좀 더 지켜볼 만도 한데 일찌감치 이제 나간 감독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도 막 답답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우린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 감독들이 좀 더 소극적인 운영을 많이 한다 생각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외국인 감독을 봐도 똑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항상 국가대표팀 경기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기성용이나 그다음 구자철이나 그다음 팀을 떠난 선수 남아있는 선수 모두가 벤투 감독과 오랫동안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고 그다음에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기록지들이 있죠. 감독들이 있으면서 근데 다 짧게 있다 나가니까 그 기록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오랫동안 이 한 팀을 쭉 맡으면서 좋은 일도 있을 테고 안 좋은 일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우리도 기록체계가 필요하다. 좀 오래 맡을 감독 아래에서 모두가 이 벤투 감독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뭐 선수가 신뢰하면 팬들은 좀 지켜봐주고 믿어주면 되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이승우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그다음에 뭐 백승호 뛰기 전에 계속적으로 흔들어. 뭐 물론 팬들이 흔든다고 흔들리겠냐마는 요즘은 그래도 몰라 답답하더라고 보면은. 이게 왜냐면 나랑 다르다고 마냥 저도 뭐 그분들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분들도 그랬거든요. 지켜보겠다. 선수 선발 막 그분들도 이제 축구협회가 선수 선발 개입하면은 개입하지 마라 라고 했었는데 똑같이 선수 선발 개입하고 좀 써라 왜 안 쓰냐 막 벤투도 똑같아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막 말하는데 모르겠어요. 차라리 안 불렀으면.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를 불렀어요. 여러 선수들을 한 번도 안 써본 선수들. 그러면 내가 좀 약간 답답하고 화나는 게 뭐냐면 김태환, 손준호 안 쓴 것도 지랄을 하든가. 왜 이승우하고 백승호 안 쓰는 것만 지랄을 떨고 손준호, 김태환 같은 애들은 안 쓰는 걸 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계속적으로 그렇게 뭐라 할 거면은 김태환, 손준호 안 쓰는 것도 뭐라 해가지고 똑같이 뭐 비판하든가. 결국에는 자기가 쓸 선수들만 안 쓰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잖아요. 그 해외파들. 내가 그게 답답한 거. 차라리 지속적으로 K리그 뽑았으면은 김태환도 잘하고 김태환도 사이드 한번 써보든가. 김태환 김문환 자리에 아니면은 뭐 손준호도 써보든가 백승호 자리에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그건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그래. 한결같아야지 사람들이. 해외파는 괜찮고 여기는 뭐 안 된다라는 거는 박지수도 그렇고 그쵸?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벤투 감독이 차라리 클럽팀을 맡았다면,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을 클럽으로 생각한다면 38경기 이상 뛰니까 리그만 38경기에다가 컵대회도 있고 그러면 여러 명 써봤겠지.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그 대표팀 정말 간간히 소집돼가지고 이 양반도 자기 축구를 이제 대입시키려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입시키려면은 정말 베스트로만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걸 비판하는 분들도 이해가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베스트 11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플랜 B를 따로 연습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내가 왜 무리뉴나 안첼로티나 이런 양반들이 국가대표팀에 와달라고 해도 거절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너무 조금의 기회로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욕심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금 세대 교체가 딱 잘 알맞게 된 상태라고 봐야겠죠?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이 가장 수비에서도 좀 약간 건강하고 되게 좋게끔 이루어졌고 뭐 풀백도 결국에는 뭐 김문환이나 김태환이나 쓸 수 있는 자원들을 뽑아보면서 뭐 연습 경기라도 테스트해보고 있고 이선 자원은 미어 터지고 원톱에는 황의조라는 부동의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가장 건강하고 제일 체계적으로 잘 맞고 좋은 이제 국가대표팀을 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벤투를 저도 보고 싶지.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승우 선발로 써가지고 하는 거 보고 싶다니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승우하고 백승우가 같이 뛰는 걸 보고 싶어요. 특히나 그 백승호가 이승우에 연결해주고 그 스페인식의 축구에 우리나라 축구가 약간 접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항상 보고 싶다 말하지만 뭐 벤투 감독의 축구는 또 다른 거니까 그냥 지켜봐야지 뭐. 그치. 이승우 역시 이승우는 이제 좋아하는 약간 유형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유형이 아니라 그 이승우에 대한 유형이. 그러니까 뭐 별로다. 사실 이승우 같은 스타일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족한 신체 능력, 그 다음에 뭐 소속팀에서 잘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 섞인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승우를 써봐야 된다.
오프더볼이 좋고 공을 주고 난 뒤에 바로 움직이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공간 창출이 잘 되고 뭐랄까 이 선수가 오프더볼이 정말 좋거든요. 그런 거 칭찬한 분도 있고 그냥 이승우의 그냥 축구 스타일,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고 있다고 아니라 열심히 뛴다. 마냥 그거에 만족하셔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워. 저는 이승우 좋아하지만 저번에도 그 이란 경기 때 말했는데 이승우는 시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랄까 그런 시야를 잘 보는 능력을 많이 본인이 갈고 닦고 바르셀로나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시야는 잘 보는데 패스 주는 타이밍,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가는 그 속도나 타이밍이 내 기준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K리그 선수들보다도 별로예요. 가끔 보면. 답답하더라고. 더 좋게 좋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발 앞으로 줄 수도 있고, 그냥 선수에게 맞춰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수 개개인이 잘 판단해서 줘야지만 그 선수의 이제 퀄리티가 나오는 건데, 이승우 선수는 보면은 그게 급하다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 뭐, 뒤로 가건, 앞으로 너무 많이 가건, 더. 아니면, 내가 항상 그 이탈리아 팀으로 이적했을 때도 계속 말했지만, 왜 갔지? 차라리 이부 리그라도 스페인 팀으로 가면 더 낫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베로나가 이제 1부 리그에 올라갔으니까 1부 리그에서 얼마나 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잘 뛰는 팀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 아무튼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백호 스타일 진짜 멋있는데 이승우 그런 스타일 재밌거든요. 이승우가 전 잘 되길 바라는 게 이승우가 사실 신체적인 조건이 뭐 작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뭐 나무에 몸통박치기 할 정도로 좀 약간 피지컬도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결국에 그죠? 근데 그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도 어린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 중에 축구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다 신체 조건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 조건이 작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축구하는 게 고민된다. 이거 축구를 그만둘까 고민된다. 박지성도 이제 옛날에 키가 안 커가지고 축구 1년 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작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롤모델이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이승우 형의 약간 그림자는 많이 지워졌으니까 이승우가 축구만 잘하면 충분히 더더욱 인기 많아질 겁니다. 지로나 승격했어요. 마지막 최종 플레이오프에서 이겨가지고 승격했고 다음 시즌에 이승우도 뭐 팀을 이적하지 않는다면 1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되는 거죠 다시. 네. 이강인 군대 모르겠어요. 160? 160보단 크지 않을까 그래도 모르겠네. 내가 이승우를 코앞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로나는 강등. 승격이 아니라 1부 리그에 있다가 강등됐고. 권창훈의 디종은 잔류. 이게 다 다르네. 권창훈의 디종은 잔류했고 1부 리그에 잔류했고 백승훈의 팀은 강등당했고 이제 이승훈의 팀은 승격했고 다 다르구나 스타일이. 이강인 군대 37살까지 연기 가능. 그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에요. 네. 이강인의 아버지 그냥 스타일? 그러니까 이강인의 그 애국심을 봐도 뭐 그렇게까지 막 연기할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능력으로 뭐 면지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축구 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네. 독일에 있는 해외파는 그쵸 뭐 이제 이청용도 승격을 못했고 함부르크는 이제 승격과 상관없이 이제 황희찬이 잘츠부르크에 복귀하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오늘이 처음이에요 라이브. 75명이야. 아 많이 보네. 화질은 좋아요 유튜브? 내가 보이는 거 화질이 더럽지. 화질 유튜브 화질 좋습니까? 네. 다음은 맨유의 소식이죠. 뭐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니엘 제임스를 영입했습니다. 5년 플러스, 그러니까 5년 계약 플러스 연장 옵션이 있는 계약이며, 계약을 맺은 제임스는 이날 인터뷰에서 말하길,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 중에 한 명이며, 한 명이란다. 최고의 날 중 하나이며, 새로운 도전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이며, 맨유는 선수로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구단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가 얼마나 유망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MK 돈스에서 이적해온 알리도 토트넘에서 잘 적응해서 국대에서도 뭐 아주 핵심 자원으로 뛰고 있으니까 뭐 그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오는 선수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맨유가 챔피언십에서 선수를 데려올 줄 몰랐어요. 물론 다행히 이 선수는 이제 나이가 어리죠. 그 다음에 뭐 정말 유망주라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일본에서 뛸 수 있을까? 모르겠네. 힘들겠지. 지금 왼쪽에 배 나온 놈이 라이올라, 에이전트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워낙에 그, 언론 플레이를 주도하는 사람이라. 뭐, 라이올라가 이번에 말하기를, 데 리우트가 파리 간다라는 뉴스, 그것은 페이크 뉴스다라고 또 이제 말을 했습니다. 라이올라는 이탈리아 언론 측에 본인이 델 리우트 협상에 위해서 파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라이올라는 이 뉴스가 전형적인 가짜 뉴스의 예의다. 함께 찍은 이 프랑스 기자에 대해서는 그가 사진을 찍고 싶다 요청해서 그냥 찍은 것 뿐이고 나는 그가 기자인지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델 리우트는 현재 휴가를 가 있고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데 리우트가 어디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바르셀로나에게 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지.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갑자기 또 진짜 맨유 가거나 파리 가거나 그것도 이상하진 않지. 이제 바르샤는 너무 이제 얼척없다는 거지. 돈도 돈이지만 이제 대 리우트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경기를 뛰는 거를 보장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르셀로나 오면서 그 어떠한 어린 선수도 나이 많은 선수도 그런 걸 보장해 달라고 했던 선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체계가 한번 무너지면 아시다시피 주급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무너지면은 계속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줄줄이 계속. 그러니까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100%인데 이걸 다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크니까 그냥 고민되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좀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요. 잠깐. 음바페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정도 요구하면 루니 아니에요? 루니 옛날에 퍼거슨 있을 때 뭐 이것저것 요구하고 막 그랬잖아요. 루니가 그럼 처음 근데 루니는 그때 너무 핵심 자원이었기 때문에 뭐 선수 영입하는 거 알려달라 뭐 그런 거 왜 있었잖아 옛날에. 생각나는데. 권창훈은 목 부상 8주에 8주 전체 8주. 아 유튜브에 영상만 보다가 실시간이 있길래 오늘 처음 했어요. 실시간. 네. 앞으로는 계속 실시간 할 거니까 저녁 10시에 방송이에요. 혹시라도 저녁 10시에 시간 되시면 라이브 보시고 안 되시면은 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죠. 뭐. 그쵸? 어쩔 수가 없죠. 돈이라는 게. 자, 다음 소식은 토트넘의 은돈벨레 이적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4천만 유로 은돈벨레 영입이 리옹 측에 거절을 당했다라고 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토트넘이 제시한 4천만 유로 플러스 보너스가 있는데 그것만이 충분치 않다고 느꼈으며 당연하게도 토트넘은 더 좋은 조건으로 은돈벨레를 영입하려 노력하겠지만 갑자기 유벤투스가 참전했습니다. 원래는 유벤투스도 참전했었는데 토트넘이 워낙에 유튜브 그렇다 해서 유튜브 시청이 많이 안 늘었어요. 이 은돈벨레 소식 잘 들으셨죠? 네. 토트넘이 간절히 원했지만 유벤투스가 참전하게 되는 게 변수가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최근 은돈벨레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였던 구단이며 만약 이들이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토트넘이 밀릴 수도 있다. 토트넘의 포체티노가 가장 원하는 선수가 지금 현재 다 제껴놓고 은돈벨레인데 은돈벨레를 유벤투스에게 뺏길 수도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그리즈만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의 페르난도 폴로가 전하길 작년 말에 바르셀로나 측에 그리즈만 본인이 역제의를 했다. 나 바르셀로나 가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제 폭로같이 된 거죠. 결국에는. 2018년 말에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 측에 본인의 이적 의사를 밝혀왔으며 그는 본인과 친한 선수인 고딘, 그 리카 에르난데스, 후안프랑, 필리페 루이즈가 팀을 떠나는 것을 보고 지쳤다. 아, 이 팀은 안 되겠구나. 이 팀은 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쳤고, 바르셀로나 측에 자신의 합의 조건 그대로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봉은 삭감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벤투스에게 탈락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그리즈만의 역제의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그래 좋다. 뭐 네가 다시금 제의했으니까 우리 팀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겠지. 왜냐면 원래 가려다가 한번 잔류한 거잖아요. 다만 그리즈만을 데려오는 가격이 그의 바이아웃이 1억 2천만 유로로 내려가는 7월 1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해드리면 그리즈만이 개새끼입니다. 왜냐면 그리즈만이 물론 잔류해준 거 꼬마 팬들이 좋아할 만하죠. 근데 그리즈만이 이상하게 여름 이적 시장에 그 이적 시장 때마다 자기 바이아웃이 내려가는 그런 이제 계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 팀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 팀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이 팀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최종 수당? 1억 2천만 유로? 응? 그럼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내줬으니까 뭐 난 고마운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나는 저런 계약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 지금도 7월 1일부터 바이아웃이 내려가는 그 시점이 되는 순간에 그리즈만이 안 나가면 다행이지만 안 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나가면 정말로 저는 그리즈만 저런 관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꼬마 팬이었으면은 나는 정말 싫어했을 스타일이에요. 정말 제가 카카오 미안해요. 카카오 갑자기 카카오만 터졌어요. 카카오 저거 업데이트 하고 나서 저러나요?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얘도 에이전트하고 다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 그래도 나는 그런 계약이 있었어도 잔류하겠다 해가지고 남는구나. 뭐 그러면은 뭐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역제했다고 하니까 특히나 유벤투스에게 지기 전에 그 전에 나갈 생각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뭐 생각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폭로될 거면 이딴 소리나 시키든가. 그것도 아니고 나는 참 그 비디오 2개 찍어놨을 때부터 진짜 진상이라 봤지만 더 진상이었어.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리 얘가 잘려줬어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비디오를 2개를 지가 서프라이즈야 뭐야. 씨. 아무튼 이상하네요. 이제. 잠깐만요. 방송 환경의 문제로 라이브가 종료되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업데이트되고 나서 이게 뜨더라고요. 정말 불편해. 불편해. 너무 불편해. 카카오 업데이트 되고 나서 야동 자막도 이상한 거 불러. 야동 자막이 있어요, 야동이? 요즘 그렇게 막, 환경이 좋아요? 아니, 요즘 영화 자막도 구하기 힘든데 야동 자막을 구한단 말이야? 자막 있는 것만 본다고요? 스타일 약간, 자기만의 약간 스타일이구나. 약간 스토리라인을 보시나 보네.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야동 안 보고 에로 영화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뭐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니까 아직 성인이 아니시라면 성인 되고 보세요.
허튼 거 보지 말고. 자, 다음 소식은 보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이제 첫 번째 1라운드 일정이 발표가 됐었죠. 네. 재석계 리버풀은 처음부터 노리치 시티. 다행히 뭐 홈에서 붙으니까 다행이고요. 네. 이게 프리미어리그도 다 중계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메이저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나 BT 스포츠 이렇게 방송되는 거는 그렇게 또 다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리버풀이 이제 노리치 시티를 만나고 뭐 웨스트햄이 맨시티, 맨유가 첼시야? 맨유가 첼시, 뉴캐슬도 아스날. 그래도 토트넘이 아스톤빌라. 이게 확실히 빅6가 견고하긴 하네. 워낙 팬층이 두텁다 보니까 중계는 다 됐네. 아잘 없는 첼시, 진짜 아잘 없는 첼시네. 아잘 없는 첼시. 아니 그 유출된 게 원래 그 약간 그 모니터 유출된 거 있었잖아요. 나도 그거 봤는데 그거는 구라였어. 구라. 원래 거기에서는 리버풀도 번이었는데 여긴 노리치로 나오고 이게 이제 공식 발표 오피셜. 네. 짤이 이탈리아 갈 것 같아요. 네. 맞죠? 잭 릴리시 팀이 아스밀라가 맞죠. 근데 걔도 많이 늙어가지고 아니 얼굴이 이제 사갔더라게. 징그럽게 털을 길러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그 이상해. 올백 그거. 아무튼 걔 이상해. 옛날에 그 약간 애띠였을 때 완전 애기였을 때 진짜 이뻤는데. 이 감독을 평가하는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10위가 펩. 펩이란다. 10위가 사리, 9위가 이제 나폴리 안첼로티, 8위가 에메리, 7위가 발베르데, 6위가 시미오네, 5위가 포치티노, 4위가 알레그리, 3위가 지단, 2위가 클롭, 1위가 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끝나고만 판단했을 때는 나는 뭐 1위 펩이라는 것도 뭐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3위 정도의 포치티노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5위 정도의 사리가 가도 되는 것 같고. 너무 이거는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너무 그러니까 5위도 뭐 나쁜 순위는 아닌데 그래도 알레그리보다는 유벤투스 그 마지막이 얼마나 별로였는데. 물론 알레그리랑 그 점차는 얼마 안 나네 생각보다. 콘테? 콘테는 팀이 없는데 어떻게 콘테로. 여기 2018-19년 써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이해는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뭐 평가를 받았다. 우리랑 뭐 저쪽에서 보는 평가가 뭐 다를 수도 있나요? 뭐 다 사람 보는 게 똑같지 뭐. 축구가 뭐 비슷비슷하지 뭐. 그죠? 재밌어요, 축구. 여러 가지로. 모르지 뭐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기들만의 평가 기준이 있나 보지 뭐. 홍시만님 쿠키 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일났다.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나 또 멍하게 있었네. 나 큰일났다. 잠깐만. 아니, 나한테는 중요한 일.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일인데, 나한테는 중요한 일. 씨, 망했다. 녹화한 게 잘못돼가지고, 저 나중에 그냥 따로 다운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하죠 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기억나죠? 존 웨스햄 감독. 이 존 웨스햄 감독이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의 새 감독으로 슬라벤 빌리치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2년 계약을 맺었대요. 다시금 감독 복귀고 2부 리그로 가는 건데 그만큼 요즘에 감독의 자리가 티오가 없다. 2부 리그 가는 게 사실 근데 좀 이렇게 된 게 최근에 좀 이렇게 된 게 시간이 좀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한 감독이 2부 리그 감독이 되거나 뭐 그랬던 경우가 꽤 있었으니까 베니테즈도 2부 리그 갔었고 명성도 갔었고 많이 또 갔었으니까 여기서 또 잘하면 1부 리그로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감독할 생각이 계속 있다면 일단 해야지. 포체티노가 빅클럽으로 가서 행복축구 했으면 토트넘이 빅클럽이지. 그리고 아마 메가클럽을 말한 것 같은데 메가클럽 티오가 안 나는데. 더비클럽? 근데 여기서 더비클럽이라면은 솔직히 막 유벤투스? 아니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감독의 자리가 뭐 바르셀로나? 미넨? 요 정도? 아무래도 뭐 일단은 발베르데로 간다고 하지만 발베르데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미넨도 코바치로 간다고 하지만 코바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체티노가 더 빅클럽 정도 간다면 그런 팀밖에 없지 않을까. 요즘은 그러니까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맨유는 가기에는 독박 쓰기 딱 좋고 지금. 맨유는 무조건 가려면 맨유가 챔스 보내놓은 다음에 알죠? 스팔리티처럼 인터밀란 스팔리티가 챔스를 보내놓은 다음에 잘렸잖아요. 그다음 콘테가 이제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챔스를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야지. 맨유를 유로파리그 가고 있는데 간다면 오히려 더 자기 살 깎아먹기죠. 이거 브레이킹 뉴스 속보인데요.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첼시의 사리 감독은 유벤투스 이적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첼시는 마우리쇼 사리가 세리아 A팀 유벤투스에 이적하는데 합의했다고 하며 이 뉴스는 이탈리아 신뢰도 왕이죠. 디 마르지오도 보도하게 되면서 더 큰 공신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가 지금 유벤투스 가는 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포체티노가 갈 수 있는 팀으로 유벤투스를 꼽았지만 사리가 간다면 또 거기도 이제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아마 램파드가 첼시 가고 사리가 유벤투스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뭐 나오는 뉴스는 없더라고요. 다 그 뉴스에서 그 뉴스인데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그래도 이제 사리는 유벤투스 갈 것 같긴 하지만 램파드가 정말 첼시로 올 거냐 아니면 테나그가 올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알레그리도 올 수 있고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첼시는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 아스에서 보도하길 일본의 쿠보 타케오사가 레알 이적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주니치 스포츠에 따르면 쿠보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임박했으며 처음에는 친정팀 바르셀로나 복귀에 합의를 했었다라고 하지만 조건 면에서 레알이 더 좋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레알 이적으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확정됐어요 이제? 여기서도 뭐라 했냐면 이미 메디컬 테스트도 마치고 계약서에 사인만 남은 상태이며 오늘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준비할 때는 오늘 안에였는데 이제는 확정이 됐나 보네. 근데 뭐 이제 일본의 상징성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징성 누구겠습니까? 일본 선수 중에 프리미어리그를 개척한 게 이나모토, 아스날의 상징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은 못 하시는데 토트넘의 그 토다 가즈유키라고 원래 이영표보다 먼저 영입된 일본 선수가 있었어요. 2002년도 끝나고 그 선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개척한 거나 다름없죠. 뭐 근데 이제 뭐 걔는 뭐 잘 성공 못했으니까 뭐 결국에는 뭐 망한 거지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이 많. 나카타도 이제 이탈리아, 근데 나카타는 잘했으니까 그래도. 나카타 아직도 나카타 뽕을 맞은 사람들은 뭐 토티보다 뭐 나카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고, 그거보다 뽕을 덜 맞으신 분들은 아 뭐 반짝이긴 했지만 잠깐이긴 했지만 나카타가 뭐 토티를 뭐 밀어낸 적도 있다. 뭐 그것도 뭐 아예 뭐 틀린 말 아니니까. 여튼간에 이제 일본이 해외 축구로 치면은 독일 무대, 잉글랜드 무대, 이탈리아 무대, 라리가도 사실 꽤 많이 진출했지만 망했지만 진출했었죠. 뭐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그래도 라리가에서 적응하고 있는 선수가 이게 이름 뭐냐? 이게 바가지 머리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시바사키. 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공을 했죠. 원래 차범근이 독일 가기 전에도 일본 선수가 독일에서 먼저 뛰고 있었고,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해외 축구의 진출은 빨랐는데, 이제 알죠? 네. 잘된 선수는 이제 우리가 훨씬 많다라는 거. 걔네는 이제 많다. 해외가 많다. 우리는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가 많다. 여튼 제가 준비했을 때는 이제 거의 레알 간다였는데, 뭐 지금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건 뭐 할 얘기 없겠네. 그러면 아무튼 뭐 얘가 나가면 FC 도쿄에서 얘한테 밀려있는 나상호 선수는 좀 다행이죠. 어차피 얘는 6월 1일 날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J리가 그때 쉬고 있었고, 어차피 얘기도 지금 이제 주말에 열릴 텐데 나상호 선수에게는 좋은 일이네요. 네. 아, 이누이는 사실 그 에이바르 있을 땐 잘했어요. 근데 레알 베티스 가서 밀렸지. 이누이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다음 소식은 뭐 이제 다 알겠지만 UEC 월드컵 결승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체 응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와 서울시가 UEC 월드컵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이 결승전을 맞이해서 서울 월드컵에서 단체 응원을 토요일 밤 11시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밤 11시부터 이 응원 단체 응원을 진행한다고 하며, 서울시와 공동 주최하고 대표팀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와 함께 펼치는 단체 응원은 남자 축구 대표팀 사상 처음으로 피파 주간 대회 첫 결승에 오른 U20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 스페인 마르카가 전하길 아자르의 입단식에만 5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자르의 입단식에는 5만 명의 팬들이 모였으며 이것은 3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호날두는 10년 전 레알에 영입될 때 7만 명의 팬들을 불러 모았고, 카카는 아자르와 비슷한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자르의 입단식은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모든 팬들이 다 입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고, 입단식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하메스 이후에 처음으로 갈락티코의 영입을 볼 수 있는 또 입단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자르의 입단식에 참석한 관중 수는 5만 명, 스페인 역대 6위에 해당되는 기록이고 클럽의 역사로 따지면 3위에 해당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카카 입단식 때 5만 5천 명, 그러니까 호날두가 7만 명 1위, 카카가 5만 5천 명이 모였고, 호날두 입단식에는 약 7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아자르가 레알로는 3위, 스페인 전체 역사로는 6위라고 해요. 트위치로 이주했다. 네. 오늘은 이 뉴스 다음 뉴스 하나 더 있다. 포그바는 기자들의 Do you know 이강인? 이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자신은 이강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포그바는 말하길 U20에서 맹활약하는 이강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확인하고 싶다. 어떤 선수인지 보고 싶다. 포그바는 뭐 결승전을 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뭐 이강인 알아보겠다 라는 말을 팬들에게 전했고, 아무래도 이걸 물어본 이유가 내 생각에는 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Do you know 이강인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그바가 청소년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예요. 예전에 그때. 근데 이제 이강인도 골든볼이 예상되는 뭐 선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같은 선상에 두고 그 얘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왔으니까 뭐 두유노 이강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옛날에 청소년 월드컵 때 받았던
골든볼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한국에 있는데 이강인이라고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뭐 포그바가 이강인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지. 뭐 만나 경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발렌시아랑 그때 경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BTS는 안다 했더라고요. 뭐 BTS 모를 리가 없지. BTS가 K-팝이 사실 프랑스에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네. K-팝은 알지. 포그바 노래 좋아하니까. 왔어 방탄소년단 그 노래 좋잖아요. 네. 좋았는데 이제 뉴스를 따로 또 이강인 뉴스를 빼서 팔로우 감사합니다. 따로 이강인 뉴스 빼서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으로는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음성 파일로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 제가 하는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이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땡큐!